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축 시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축 시공이란 건물을 실제로 어떻게 짓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건물을 짓는 과정은 우리가 8단계로 나누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8단계 어떻게 됐죠? 첫 번째로 착공 준비, 두 번째로 가설공사, 그 다음 토공사, 기초공사, 골조공사, 설비, 마감, 완공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이 각각의 공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들 중에서 좀 깊게 하나씩을 좀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 중에 오늘 이야기할 거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뭐였죠? 착공 준비.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건 뭐였지? 가설공사. 세 번째로는 뭐였지? 토공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착공 준비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착공 준비라 부르는 거는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대장이 가서 건물을 짓는 땅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짓는 땅의 대장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현장 소장이라는 사람이 있겠지. 그 다음에 건물 이걸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겠지. 건축 설계사 두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땅으로 가보는 거야. 이 땅으로 가서 이 땅이 건물을 짓기에 어떤 형태인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가서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무엇을 확인해 봐야 될까? 이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장비 차량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차량들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확보가 되는가? 아니면 주변에 소음 같은 걸로 민원이 들어올 게 있는가 등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대지조사를 부른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이 착공 준비에서 일단 착공 준비는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착공 준비는 건물 아무것도 안 지어요. 그냥 주변 상황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건물을 짓는 과정이 아니야. 주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이때 대지조사라는 거는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일단 주변 상황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대지조사 봐보겠습니다. 주변 환경과 현황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거 첫 번째 경계측량. 경계측량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거야. 보통 구청 직원이랑 같이 딸려있는 측량사가 가가지고 내 땅과 네 땅을 정확하게 구별을 시켜줘. 이쪽이 땅까지가 당신 땅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음, 일조량 아니면 경사 등을 확인을 해주는 거지. 특히 소음과 일조량은 누구랑 관련이 있냐? 주변인들이 민원을 넣느냐 안 넣느냐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경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땅이 기울어져 있으면 이 땅은 어떻게 해야 되지?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건설 장비들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들어오는가랑 관련된 두 가지. 주변에 있는 도로 폭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통량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내 땅이 여기인데 내 땅 주변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근데 도로가 2차선 도로야. 2차선 도로로 돼 있고 이쪽에 이렇게 큰 도로가 이렇게 접혀져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2차선 도로로 건설용 장비들이 들어오기에 적합한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말이 2차선 도로인데 옆에 상가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차량들이 이렇게 막 주차가 되어 있다고 하잖아. 하면은 건설 차량들은 대부분 폭이 크잖아. 그럼 여기 사이를 지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확인을 해보는 걸 우리는 대지조사라고 부르고요. 이 땅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느낌보다는 이 땅 주변에 있는 땅들과 이 땅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해서 할 때는 건축법 같은 것도 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용적률 건폐율은 당연히 확인하는 거지만 고도 제한 같은 것도 확인해요. 고도 제한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이상 높게 무언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위로 헬리콥터나 비행기 같은 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막 대형 크레인을 올려버렸다 하면 비행기랑 혹시나 부딪히거나 아니면 비행기 바람 때문에 대형 크레인이 흔들려 버릴 수 있거든. 그럼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고도 제한 같은 것도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는 걸 우리는 대지조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지반조사라는 것도 합니다. 지반조사라고 부르는 거, 이게 실제로 이제 땅을 한번 봐보겠다고. 내가 지으려는 이 땅은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땅을 봤을 때 흙이 많은가, 자갈이 많은가, 돌이 많은가도 확인해 봐야겠고, 만약에 흙이 많다면 이 흙이 좀 단단한 흙인지 아니면 푸석푸석한 흙인지도 확인해 봐야겠고, 혹시 이 땅이 진흙은 아닌가? 땅이 진흙이네? 혹시 지하에 지하수가 흐르진 않나? 지하수가 흐른다면 이 지하수는 어떻게 돌려야 되지? 대책도 세워야 되고, 구청 직원한테 물어보는 거지. 혹시 이 땅 아래로 뭔가 매설물 같은 게 있는가요? 이 땅 아래 관 케이블이 있는데요. 이 땅 여기에는 상수도관, 하수도관이 있는데요. 등을 확인을 해봐야지. 우리가 건물을 막 짓다가 막 포크레인을 막 땅 파고 있는 땅 파다고 막 하수도 폭발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상수도 폭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땅 자체에 대해서 조사해 봅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부른다? 지반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집안유산은 대부분 집안 구성, 집안이 어떤 형태의 돌로 되어 있는지, 두 번째 집안 안정도, 집안이 얼마나 건물을 지었을 때 안전한지, 세 번째 지하수 상태, 이 땅에 혹시 지하수가 흐르지 않는지, 네 번째 토질이나 주변 매설물 등을 확인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고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조사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각종 신고 및 인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각종 신고 및 인허가. 신고 및 인허가라는 거 왜 필요하냐면 건물을 지으려면 그냥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여기 건물을 짓는 건 구청에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면 구청에 신고를 하고 여기저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건물을, 가짜 건물을 만들 거예요. 이 땅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철거하는데 이거 만들어도 돼요? 아니면은 여기에서는 굉장히 유해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위험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방지할 테니까 지어도 돼요? 여기서 먼지가 날 수 있어요. 비산먼지 방지 대책. 이거 어떻게 세울지. 아니면은 건축물을 만들다 보면 폐기물이 발생해. 이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니면은 이거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예를 들면 6차선 도로 중에 2차선 정도 우리가 좀 차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1년 정도 차지해야 되는데 괜찮나요? 등등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써있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수도도 들어와야 되고 가스도 잠깐 들어와야 돼요. 이거 해도 돼요? 라는 거를 구청에다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건물을 짓기 전에 한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고요. 실은 여기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건물을 실제 지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품목만 20개, 30개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통과를 해야지만 실제로 건물을 지을 때 원활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단계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설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가설공사. 우리가 착공접일 때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주변 서류 작업을 일단 가설공사에서 실제로 집을 짓는 건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안전대책이에요. 그래서 내 땅과 남의 땅을 구별해야 되고요. 내 땅 안에서 건물을 짓다가 사람들이 떨어져 죽는 사태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해주는 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일단 먼저 공사 보조시설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공사 보조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우리가 사무실, 이런 사무실이겠지. 그 다음에 사무실 말고 건설 창고 같은 것도 만들어줘야겠지. 창고, 만약에 자재들이 비에 젖으면 안 된다. 창고에다 넣어놔야 되니까. 아니면 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지. 이런 거, 규준틀, 여기에 써있는 거는 먹매김이라 써있는데 이 먹매김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려면 그 땅이 여러분들이 봤을 땐 평평해 보이지만 실제로 평평한 땅보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경사진 땅들이 많거든. 그러면은 어디에 건물을 어떻게 똑바로 올릴지 사람들이 감이 안 잡힌단 말이야. 그렇다 해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모두 다 할 수 없거든. 그래서 이 땅이 건물을 지을 때는 요 느낌으로 만들 거예요 라는 걸 정확한 건 우리가 지어놔요.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다 나무를 박아놓고요. 나무를 박아놓은 다음에 실을 걸어놔. 그래서 이 실을 아주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서 걸어놓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평을 맞춰서 걸어놓잖아. 그러면 이게 건물을 짓는 표준 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 건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예요 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표준이 돼서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건물이 지어진다 해서 이거를 규준틀, 기준틀이라 부르기도 하고 기준 먹매김이라 불러요. 먹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먹물 할 때 먹이거든. 이렇게 짓긴 하지만 이제 1층, 2층, 3층 이제 층이 높아지면은 각 층에다 이렇게 먹물을 이렇게 튀겨서 우리가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먹물을 이용해서 하니까 먹매김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걸 공사 보조시설. 이게 첫 번째로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해주는 거는 가설 기자재. 이것도 필기해야 돼요. 공사 보조시설. 다음이 가설 기자재예요. 가설 기자재라는 건 제일 먼저 무엇을 확보해야 된다 했죠?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했잖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건물에서 사람들이 떨어졌을 때 다치지 않거나 아니면 건물에서 물건이 떨어질 때 머리에 부딪혀가지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떨어져서 방지해 줄 수 있는 이런 거. 이걸 뭐라 부르지? 낙화물 방지망. 이런 것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데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준 거. 가설 울타리 등을 만들어줘야겠지. 이런 울타리 같은 걸 만들어줄 때는 사람들이 자주 지나가거나 아니면 거주시설 근처에 있을 때는 울타리를 좀 높게 해가지고 소음이라든지 먼지가 좀 적게 해주고요. 아니면 이게 좀 공터 같은 곳이다.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다 하면은 공사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더 높이를 늦춰주기도 하긴 하지만 이런 건 구청이랑 이야기해가지고 보통 결정을 한답니다. 이거 말고도 이런 것도 만들어줘요. 이게 뭐냐면 공사할 때 옆에 공사를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이거든. 얘가 이름이 뭐냐면 비계예요. 비계.
여러분 배는 그거 아니고요. 그 비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로는 스캐폴딩이라 부르는 단어인데요. 뭐냐면은 공사를 하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땅이 말랐을 수도 있고 안 말랐을 수도 있고, 왜냐면 철근 콘크리트가 초반에 안 말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바닥만 만든 게 아니라 벽도 만들고 천장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이 실제 움직이기 위해서 발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해서 우리가 가짜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나갈 수 있는 발판, 계단, 아니면 잠깐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및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요. 그 장소를 해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항상 옆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면 비계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래서 써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비계. 건축 현장에서 장비, 자재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임시 시설물을 우리는 비계라고 부른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집을 지으려면 건설 장비를 들여와야 돼요. 어떤 장비를 들여와야 될까? 제일 중요한 장비를 딱 두 개만 말해보라면 이거랑 이거. 첫 번째, 엘리베이터. 두 번째, 크레인이에요.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엘리베이터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물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한 20층 정도 지으려고 하는데 1층부터 물건을 싣고 20층까지 계속 올라간다면 굉장히 힘들고 고되고 위험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건 건설용 리프트, 건설용 엘리베이터인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아래로 여기 있는 인부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크레인이라 불러요. 여러분, 건설용 크레인이라 부르는 이거 역할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필요하면 건축 자재부터 어떤 걸 들어내 덤프 트럭이라는 걸로 필요한 자재를 싣고 그 실은 거를 건축 현장에 내려놓는데, 내려놓은 물건을 어디로 옮겨야 되냐면 건물을 실제로 지은 예를 들면 10층으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10층까지 누가 올려? 사람을 올리기 너무 무거운 물건들이 있을 수 있지. 아니면 너무 큰 물건들이. 그런 경우에 누가 옮겨주냐? 얘가 옮겨주는 거야. 여기 보면 요거 보이시나요? 이거? 요게 뭐냐면은 이 크레인이라는 거야.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건 여기다 묶어.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 그리고 얘가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원하는 곳에 와가지고 내려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해서 굉장히 무거운 물건도 들을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놨겠지. 이런 걸 우리가 크레인, 더 정확하게 말해 이거 굉장히 큰 크레인에서 타워 크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건물을 손쉽게 지을 수가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건물을 지을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해야 되는 땅을 파야죠. 자, 땅을 파는 공사를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토공사라 부릅니다. 자, 토공사라 부르는 거는 무엇이냐면 땅을 파야 돼요. 왜냐면 왜 땅을 파야 되냐? 건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 킬로면 되겠어? 한 60킬로에서 100킬로 사일 거 아니야. 60킬로에서 100킬로 정도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버티는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이라 부르는 거는 몇십 톤에서 몇백 톤, 심한 건물 몇천 톤까지 건물은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무조건 튼튼해야 돼요. 튼튼한 땅이라 부르는 거는 흙으로 만든 땅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돌로 만든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돌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야. 아니면 돌이 너무나도 아래쪽에 있으면은 적어도 말랑말랑한 지금 위에 있는 땅 흙 정도는 파내고 튼튼한 자갈이나 돌로 바꾸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일단 땅을 파주는 거야. 무엇을 이용해서?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포크레인, 다른 말로 굴착기. 굴삭기를 이용해서 땅을 파주는 거니 땅을 막 파. 그리고 땅을 파준 거를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옮겨주고, 땅을 팠다면 이게 숟가락으로 파는 것처럼 방바닥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런 불도저 같은 걸 이용해서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런 과정을 뭐라 부르냐면은 토공사 내에서도 땅을 파는 토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공사는 대부분 첫 번째 터파기, 우리가 원하는 곳을 땅을 파주는 공사랑, 두 번째, 비탈면 안정조치. 우리가 이 포크레인이라는 것도 어딘가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땅을 요만큼을 팠어. 이렇게 만든 포크레인, 얘가 어떻게 내려와? 한쪽에 이렇게 비탈면이 있어야 돼. 이런 비탈면을 만들다 보니 이 비탈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정조치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바닥이 평평하지 못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걸 해주는 게 우리가 흙을 파주는 공사고요. 흙을 어느 정도 이상 파줬다면은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이 흙이 무너질 수가 있어. 그렇겠지. 땅을 파다 보면 여기서 무너져 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 나무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건물이 우리가 이 흙이 무너져 가지고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 써놓은 것들은 흙
막이공사로 부른답니다. 그래서 흙을 막아줘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땅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고요. 이런 흙 막이공사를 해줄 때는 이렇게 여기 좀 보이시나요? 잘 보면은 여기 뭐 빨간색 이렇게 있거든. 이게 뭐냐면 말뚝이에요. 말뚝 같은 걸 막 박아놓기도 해요. 말뚝 같은 걸 박아놓으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흙을 막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이 땅이 묻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뚝을 박아놓는 말뚝 같은 것도 해준답니다. 그래서 흙막이 공사 첫 번째 필요한 부분은 되메우거나, 두 번째 흙막이 벽, 이런 흙막이 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말뚝을 박아주거나, 아니면 일부 땅이 그나마 계속 또 이렇게 막 땅이 막 들어가 하면은 그 땅을 어떻게 해줄지도 해야 되고요. 땅이 계속 파도 물이 계속 나와. 왜 그러지? 지하수가 있는 경우에 그렇지. 그럴 때는 지하수를 어떻게 방지해 줄지. 예를 들면 지하수가 계속 나면 이런 짓도 해줘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큰 쇳덩어리를 땅에다가 박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얘가 진동을 주는 거야. 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진동을 따라서 바닥에 있는 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왜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오지? 이 물 빼버리려고. 그래서 물을 빼가지고 땅을 좀 더 흙이 많은 상태로 바꾸어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빼주기도 하고, 이렇게 물을 빼줘도 답이 없으면은 임시적으로 막 물을 얼려버리기도 하고, 물을 휴지 같은 걸로 닦아버리기도 해요. 다양한 방법을 써서 물을 최대한 제거한 상태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준답니다. 이게 무엇이다? 지금 이야기는 흙막이 공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서 지금 건축시공 두 번째 이야기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개괄적으로 말했다면 오늘은 공사 하나하나를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이야기했던 거 잘 기억해보세요. 첫 번째, 착공 준비. 건물을 짓기 전에 현장 소장이 와가지고 건물 짓는 땅을 한번 봐본다. 두 번째, 가설공사. 건물을 짓기 전에 안전하고, 그 다음에 공사할 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비계를 설치하거나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주거나 타워 크레인 등을 설치해주는 걸 보고 말한다. 세 번째로 토공사. 건물을 지으면 뭐부터 해야 된다? 땅부터 파야 되고, 땅 파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토공사라 부른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기초공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 안녕!